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오늘 벌써 저랑 여러분이랑 파트 3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파트 1, 2 공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C 모듈까지 내가 벅차게 또 숨차게 달려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차근차근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7강, 8강, 9강 해서 총 3번의 강의로 저희가 파트 3를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7강 여러분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트 3 수업을 시작을 좀 하기 전에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MAT의 모듈 C 여러분 A, B 다 통과하시고 패스하시고 C 모듈 이제 같이 공부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지금 그 파트 1, 2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데, 사실 파트 1은 산업 개론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큰 개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 그동안 그 모듈 A와 B를 공부를 해 오시면서 쌓였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크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큰 고비를 파트 2에서 맞았죠.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굉장히 제목부터 좀 생소하고 저 역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 좀 어렵다라고 조금 느껴졌던 그게 파트 2에서 시작을 하면, 사실 파트 3 오늘 공부하는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경영학적 베이스에 깔려서 더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제가 노파심이 조금 들기도 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 역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파트 2, 3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파트 4랑 5를 좀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는 저희 그 모듈 B에서 코칭 그 부분을, 코칭 티칭 부분을 배웠던 부분이 HRD 디파트먼트라고 하면, 여기는 HRM이라고 해서 매니지먼트의 개념인 HR 부분을 좀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듈 B가 이미 선발됐고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좀 담겼다고 하면, 이제 모듈 C에서는 이제 선발하고 채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채용하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그 부분까지 공부를 좀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 예상이 되고,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고객 만족 경영 전략인 모듈 B에서 저희가 VOC 컴플레인 부분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파트 4, 5는 오히려 공부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전체 S맷에 모듈 C의 전체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들고 온 이유는 그 파트 3가 중간에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듈 C에서 가장 중요한 그동안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이 프로세스 연이어서 서비스 공급과 수요 관리라는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랑 짚고 넘어가야지 그 파트 3를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전체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공급이랑 수요 관리, 뭔가 필요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이 또 얼마나 있고, 항상 저희가 그 경영학 베이스에서 수요와 공급은 빼놓을 수 없는 파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저희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침에 시간을 좀 내서 그 경제신문 읽는 거 굉장히 저도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SMAT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공부를 해서 문제 풀고 시험 패스하고 자격증 취득, 요게 그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더 그 관리자급으로 컨설턴트로 조금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채우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랑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자,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수요 관리와 공급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총 7, 8, 9 3번의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내용 한번 뭐 읽어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양도 많고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생소한 이론들과 뭐 용어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됐든 간에 각 파트에선 저희는 무조건 10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10문제 고루고루 저희가 다 맞춰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뭔가 작은 세세한 걸 구체적으로 외우고 그것을 뭐 풀려고 하고 이런 부분보다 큰 그림을, 전체적인 큰 맵을 내 머릿속에 넣고 여기서 도대체 내가 알고자 한 것, 이 SMS에서 이 문제를, 이 파트를 왜 내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그 C 모드를 패스하는 데 용이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수험서잖아요. 이 책 하나 가지고 사실 파트 3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 요것만 가지고도 책이 몇 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짧게 한 파트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세하게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 용어 너무 외우기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크게 분류를 해서 크게 파트 이렇게 좀 쪼개서 나눠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관리가 뭐고, 관리를 하려면 예측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필요하지? 이 시기에는 여름이니까 이만큼 필요하고 겨울이니까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이때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아마 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꽃값이 더 오르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여름에 많이 팔리는 것처럼 여름에 더우니까 음료수가 많이 팔리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환경에 맞춰서 그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고,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관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수요 관리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생활하시면서 찾아볼 수 있는 예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계획 및 전략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예측이 됐다면 얼마만큼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걸로 이렇게 좀 볼 거고요. 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도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서비스 대기 관리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은 만들어 놓고 제조 공장에서 진열을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만큼 팔리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재고를 관리하고 재고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준비가 되겠지만 서비스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받을 때 이 내가 얼마만큼 기다리고 이 서비스를 받았는지가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대기 관리 좀 봐주셔야 되고요. 서비스 가격 및 수율 관리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되고, 서비스 기대 관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하되 대기 관리, 가격 관리, 기대 관리까지 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딱 보시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수요 관리와 예측은 우리가 서비스 질을 만족할 만한 질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정말 좋다라는 만족의 개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와 예측이 너무너무 필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듈 A와 B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가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봤다고 하면, 모듈 C는 정말 100% 뒤에 백오피스예요. 백오피스.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 전략을 짜놔야지 실제 앞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우리의 서비스맨들이 실제 고객을 더 잘 상대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는 게 확실하게 관리적으로 운영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듈 C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운영 관리 전략을 배우는 관리자급, 그리고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이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가 예상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요만큼 예상해서 100명, 200명은 더 오겠지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입장이고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밀려오면 당연히 그거만큼 우리가 공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은 나빠지게 되고 결국에 충성 고객을 잃게 되는 마지막에 그런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수요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좀 관리 균형 있는 그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에 가장 베이스가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좀 보시면 변동성, 재고 관리의 어려움, 다양성과 이질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비스 산업 개론했을 때 파트 1 부분에서 계속 관리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우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는 시간대, 요일별, 그리고 주별,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전화 영어를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쓰고 있는 업체에서 보면 평일날 2시부터 3시까지가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학원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화 영어로 통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그들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 혹은 주말 이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원하는 피크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피크타임을 피해서 제공을 하면 오히려 돈이 더 싸요. 이렇게 뭔가 주일별로, 주별로, 그리고 월별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바뀐다거나 또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가 좀 틀려진다거나 하는 게 분명히 서비스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들 중에서 항공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공료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철저하게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약을 해놓으면 그때 가는 건데도 비행기가 좀 더 쌀 수 있고 이렇게 똑같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예약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그리고 질이 충분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변동성 보시면 되고요. 재고 관리의 어려움은 사람이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건처럼 제조업처럼 뭔가 찍어냈고 만들어놔서 계속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 파트 1에 나왔던 서비스의 특성이랑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서비스 수요의 특성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 수요의 특성은 가끔 단답식 문제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선생님 서비스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서비스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라고 갸우뚱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언어로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쭈루루루 얘기할 정도는 되셔야 되는 게 바로 모듈 C를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듈 A에 대하신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뭐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제공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처럼 모듈 C를 공부하고 모듈 C의 자격증을 따려고 같이 공부하는 정도의 위치와 수준이라고 하면 서비스 수요의 특성 정도는 조금 바탕으로 깔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서비스가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이라는 서비스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서비스 수요의 특성,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얘기를 좀 방금 얘기를 같이 저랑 해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수요를 그래, 그런 서비스 수요는 그런 특성이 있지 라고 끝나려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 수요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판매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활동이 바로 서비스 수요 예측입니다. 여러분, 예측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닥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올 미래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 전에 뭐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예상하고 좀 책정해 본다라는 개념. 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습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측. 언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판매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활동으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왜? 공급 과잉과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요 예측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경영 기능에 연쇄적인 타격을 받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까? 여름에 그 아이스크림 양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매년 여름을 보니까 이만큼씩 뭐 30%씩 40%씩 증가하더라.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도 과거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40% 50%는 좀 더 생산을 많이 해야지 우리의 물건을 우리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더 마땅한 공급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공급의 예측까지 공급의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수요 예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턱 막힐 거예요, 여러분. 책 보시면 뭔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표로 만들어져 있고 쭈루루루 나와 있어요. 이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문제로 만들었을 때 문제로 저희에게 이 수요 예측의 방법을 묻는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세세하게 묻는 것보다는 큰 카테고리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방법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떠한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인 기법이 있고요. 양적인 기법이 있다. 뭐에? 서비스 수요 예측하는 방법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정성적인 기법은 바로 질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정량적인 기법은 양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헷갈렸어요, 사실. 정성적인 것이 양적 평가인지 정량적인 것이 질적 평가인지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헷갈려서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성질이 양양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제 스스로 나는 성질이 양양하지. 양양하다라는 뜻은 뭐 특별하게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뭔가 활기차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열정이 있다 이런 걸 전 스스로 양양하다라고 입으로 만들었어요, 말을. 그래서 외운 게 성질이 양양하다 이렇게 해서 정성적인 기법은 질적 평가고 정량적인 평가는 양적 평가다 이렇게 해서 좀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좀 요렇게 해가지고 저만 헷갈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랑 같이 이 부분 헷갈려요, 잘 못 외우겠어요 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정성적인 기법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정성적인 기법에는 시장조사법과 지명집단기법, 델파이 기법, 사다리 기법, 전문가 모니터링이라는 5가지의 기법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서는 여기 델파이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다리 기법이 무엇인지 뭐 전문가 모니터링은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가끔 델파이 기법이 용어의 정리로 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좀 보시면 델파이 기법이라는 건 그 팁 부분, 델파이 기법의 어원과 유래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에 지명 집단 기법을 바탕으로 규모도 더 키우고 가정도 좀 더 조직화한 과정이다. 이게 사실 그 질적 평가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규모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사법, 시장조사법, 지명집단기법, 델파이 기법, 사다리 기법, 전문가 모니터링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조사법, 지명집단기법, 델파이 기법, 사다리 기법, 전문가 모니터링 이 5가지가 질적인 평가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 이 세세한 조사법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책에 나와 있는 표로 만들어져 있는 정성적 기법, 질적 평가에 대한 의미와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시고 혹시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뭔가 분류를 하고 큰 그림을 여러분이랑 같이 그려나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성적인 기법은 일정 기간 동안에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과를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성적 예측 기법은 주로 과거의 데이터가 없어졌거나 변질되었을 때 또는 외부 환경 요인에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어느 한 가지 요인의 특성보다 여러 요인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때 사용되는 예측 기법입니다. 지금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요거 자체를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접근합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판매될 것인가를 전말하는 활동이 서비스 수요 예측인데, 수요 예측은 왜 중요하냐?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지만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지 공급 과잉이나 부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경영 기능에 연쇄적인 타격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 고객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에는 두 가지 기법이 있다. 정성적인 기법은 질적평가를 하는 정성적인 기법에는 이 5가지가 있고, 자, 양적인 평가의 방법인 정량적 기법에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성적인 기법, 질적평가를 하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의미, 장점, 한계점을 좀 보자. 그리고 질적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번, 4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셔야지. 제가 여기 지금 굉장히 집중하시죠.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문제는 여러분 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트 3에서 문제를 내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빼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과 관리 부분에서 낼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서비스 수요 예측 부분이 이 문제,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 문제 맞추겠다, 2문제 맞추겠다라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중에 뭔가를 관리하고 그 컨설턴트가 됐을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주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만큼 이게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법, 지명집단기법, 델파이 기법, 사다리 기법,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이제는 정량적 예측 기법이 나오는데요. 정량적 예측 기법에는 정기수용법, 그리고 인가형 예측 기법, 시계열 예측 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전에 한 번 더 요거 부분 제가 볼게요. 의미와 장점과 한계점, 제가 여러분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량적 기법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총량 또는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말로 표현되는 니즈는 5%에 불과하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량적 기법, 양적 평가에는 이런 것이 있다. 요 표를 눈에 조금 깡 찍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보기에 시계열 예측법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활법, 이렇게 시계열 예측법 안에 또다시 세분화되어 있는 방법을 넣어서 이게 정량적 기법인지 정성적인 기법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얘네들을 다 합쳐서 시계열 예측법이다 라고도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시계열 예측법 안에 이동평균법이 들어가고, 이동평균법은 서비스 수요일을 예측하는 정량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큰 그림 안에 조그만 거 넣고, 조그만 안에 또 분류를 넣고, 크게 했다가 줄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머릿속에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에 대한 분류표에 대해서 머리에 꽝 찍어 놓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수요 예측 부분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지 지금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랑 여러분 공부하는 이 한강 30분 가지고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없어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다 맞추고 시험 준비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와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넘어가서 서비스 공급 계획 및 전략 부분,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자, 봤습니다. 수요가 우리가 정성적인 기법을 썼던, 정량적인 기법을 썼던, 질적 평가를 했던, 양적 평가를 했던, 델파이 기법을 썼던, 아니면 시계열 예측법을 썼던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예측을 할 때는 수요가 제대로 예측됐다, 우리는 제대로 예측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보면 여러분 보세요.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요가 제대로 예측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겠죠. 수요가 제대로 예측이 되지 않았으면 공급 계획은 아무리 제대로 세워도 틀렸다는 거죠. 얼마만큼 필요할 건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필요에 맞는 공급 계획은 그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이 먼저고 그 뒤에 제대로 된 바탕을 가지고 공급을 우리가 계획을 할 건데, 여기서도 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급 계획하는 때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데 자체 공급 방식이 있고요, 외부에서 주문해서 외부 주문 방식이 있고 일회 주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책에는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좀 보실게요. 자체 공급 모형에는 수요 추구형 전략이 있고 공급 평균화 전략이 있고 혼합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세하게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서비스 공급 계획에는 자체 공급 방식, 외부 주문 방식, 일회 주문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자체 공급 모형에는 또 다른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두세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진짜 달달달 앉아서 토시같이 막 빽빽이처럼 외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크게 그림을 그리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 공급 계획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체 공급 방식, 외부 주문 방식, 일회 주문 방식이 있구나 라고 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주문 모형에는 주문량 고정 주문 시점과 그러니까 고정 주문 모형과 고정 주문 간격 모형, 말도 어렵죠, 그죠? 고정 주문 모형과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세요. 주문량은 고정시키되 주문 시점과 간격은 변동시키는 게 고정 주문 모형이고요.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은 주문 간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주문량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 공급 방식 이렇게 크게 묻는 것이 훨씬 더 자주 나오고요. 가끔 여기 나오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주문할 것인가를 판단한 것이 바로 일회 주문 모형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일회성으로 주문을 하되 그때 어떠한 시점, 어떠한 시즌에 그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회적으로 그 주문량을 확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명절이나 휴가 시즌에는 훨씬 더 네일 아트가 성수기잖아요. 여름에 훨씬 더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눈에 잘 보이는, 이제 겨울에는 꽁꽁 싸매고 다닐 텐데 여름에는 뭔가 옷도 얇아지고 남들한테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일 아트나 페디큐어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그리고 휴가 시즌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수요가 예측이 됐으면 그기에 맞춰서 일회성으로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급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 한 파트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막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수식어들, 수학 구문 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극히 문과 계열이어가지고 읽었다 보면서 헉 했거든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수요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자, 서비스 수요 특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 이질성 이런 식으로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서비스는 이질적인 특성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종류가 제한적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서비스 수요의 특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이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알았죠? 매우 제한적인 게 아니라 종류가 너무너무 무한하고 다양하다라고 인식하고 2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면서 우리 수요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수요가 급격한 변동을 보일수록 수요 예측은 어려워진다. 그렇겠죠.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상황일 때 우리가 그때 얼마가 필요하고 저 때는 얼마가 필요하겠지? 라는 예측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수요량이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잃는 것이 되며 기회비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열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15명, 20명이 와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그럼 우리가 풀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열에서 조금 더 많아도 12이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단 수익을 잃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회기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공간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자, 서비스 특성 그대로 연결돼서 수요의 특성까지 이어집니다. 서비스는 재고 저장이 불가능하며 아주 어렵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의 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만큼 서비스 수요의 특성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정말 한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자,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정성적인 예측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정성적인 것은 질적인 것을 평가하는 건가요? 양적인 것을 평가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질적인 평가라는 답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성적인 예측 기법은 자, 질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제가 계속 읽었던 것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동평균법이 답이죠. 자, 정성적인 예측 기법은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역사적 유추법은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정성적 예측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50문제 모든 문제가 내가 한 번은 봤고 한 번은 접했고 선생님한테 한 번 들었던 내용이 아닌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베이스,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동평균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량적인 예측 기법이라고 이동평균법, 시계열 예측법에 포함되는 정량적인 예측 기법이라고 여러분이 보고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정성적 예측 기법 아닌 거 5번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르는 것까지 나왔을 때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그나마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기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지 이 문제 풀 수 있으셨을 거예요. 다음 서비스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저희가 그 서비스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명 집단 기법은 대표적인 정량적인 조사 기법. 여기서 보시면 지명 집단 기법은 저희가 대표적인 정성적, 질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시장조사법, 그리고 지명 집단법, 델파이 기법, 사다리 기법, 전문가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는 정성적인 조사 기법이라고 머릿속에 깡 박아 놓으셨으면 더 읽을 필요도 없이 지명 집단 기법은 정량적인 조사 기법이 아니잖아 라고 1번 틀렸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성적인 기법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정량적인 방법은 뭔지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한번 보실게요.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공급 계획이 잘못되고 다른 모든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요구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이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명 집단 기법은 정성적인 기법이다. 정성적인 기법에는 총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는 무엇인지 여러분 쭈루룩 될 수 있을 정도로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눈으로 보고 아닌 거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인지 좀 각인시켜 놓으실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장조사법, 지명집단기법, 델파이기법, 사다리기법, 전문가 모니터링은 무슨 법?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 질적인 평가를 한번 하는 방법이다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절이나 휴가 시즌 등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주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가끔 문제로 출제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1회 주문 모형이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 답이 이렇게 다 체크되는데 답은 1번 1회 주문 모형이라는 거 아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공급 모형이 있고 고정 주문 모형이 있고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이 있고 1회 주문 모형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그 첫 번째 시간 7강에서는 파트 3 서비스 수요 예측 보셨고 예측을 바탕으로 한 그 공급 계획까지 좀 보셨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수요와 공급 관리를 하고 대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그 부분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저만 흥미진진한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어려운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내가 이 정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리고 실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 부분 공부해보고 재밌어서 선생님 저 이 부분 책 찾아도 봤어요.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관련 서적도 공부했습니다라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자격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부의 한 꼭지로 저와 여러분 시간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8강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